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지금 총평은요. 이번에 41회를 시험 본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42회를 준비하는 분들의 가이드 영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여기는 난이도일 텐데요. 이번에 고급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역대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급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전체 난이도는 중이고요. 전근대, 중하, 근현대, 중을 줬는데 전회차 40회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자주 나오면 빈출이 여전히 이번에도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 보면 시대별 역시 40회하고 비슷한 출제 비율을 보이는데요. 전근대사가 55%, 그리고 근현대사가 40%, 통합형이 5%입니다. 참고로 초보 여러분들, 전근대사라 함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말하고 근현대사는 대원군부터 광복, 그리고 지나서 여기는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 정도까지 그때까지를 근현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제별로 보면요. 전회차 40회에 비해서 여기는 정치사가 출제 비율이 증가했다는 게 좀 특징이 되겠는데요. 정치사가 무려 전체 출제 비율의 60%를 차지하는 기염을 더했고요. 경제, 사회, 문화사가 25%, 그리고 인물지역사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전근대사인데요. 28문제가 나왔고 노란색 근현대사는 2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합형은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역시 여기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여기 고려 8문제, 조선 10문제, 근대 7문제, 일제강점기 9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부터 일제까지가 완전 점수 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분류사가 가장 이번에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정치사가 60%나 출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인물사는 각각 3문제, 4문제, 5문제, 5문제 정도, 그리고 지역사와 세시풍속이 각각 1문제씩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중급은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가장 귀감이 될 만한 베이직한 문제, 스탠다드한 문제, 기본이 되는 문제를 5문제를 뽑아봤으니 이 5문제면 이렇게 문제 유형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골라봤는데요.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니까 백제가 도읍을 웅진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백제 웅진천도 위웅사니까 이거 5세기 장수왕이 쳐들어왔군요. 5세기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백제, 잠실, 한성이 함락되고 황급하게 수도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비운의 관산성 전투에서 왕께서 목숨을 잃으셨다고 하네. 여기서 끝났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의 김무력 장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누굽니까? 백제의 성왕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5세기 웅진천도부터 성왕의 죽음까지의 시기를 주고 그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고르면 되겠죠.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산성에서 죽은 성왕의 대표적인 업적이 사비천도입니다. 이게 결국 성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되겠고, 마진이 국호를 태봉으로 변경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궁예입니다. 궁예. 신라 말고 후삼국 시대 궁예가 후고구려를 만들고 개성에다가 만들고 철원으로 옮기면서 이제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게 되죠. 근데 태봉국의 유적 유물이 지금 이제 막 발굴하려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발굴하지 못했던 것이 그 남북한 군사분계선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그 시대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 남북이 좀 좋아지면서 다시 거기를 이제 개발하자, 복원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상당히 핫한 곳이 여기는 태봉국이 됩니다. 제가 이 조감도를 봤는데 뭐 거의 뭐 경주 부럽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모습이었더라고요. 자, 옥저와 동해가 고구려에 복속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옥저하고 동해 요거 이제 2세기 태조왕 때입니다. 고구려 태조왕 때 요거 2세기 태조왕 때고 자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나라에 요거는 이제 10세기 초 이렇게 봐줘야겠죠.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안시성이 나왔네. 이번에 영화도 나왔는데요. 안시성에서 당의 대군을 물리쳤다라고 나오는데 요건 7세기 이제 고구려 보장왕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7세기고요. 자, 신라가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변경하였던 건 4세기 이제 뇌물 마립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지금 5세기에서 6세기 사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왕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처음 실시한다는 거예요. 끝났네. 이 왕은 뭡니까? 광종입니다. 이 광종은요.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는 칭제 권한을 했는데요. 그것을 반영이라도 하듯 우리 한능검에서는 왕의 골룡포를 황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느낌 있고 사파를 신경 써서 잘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조선시대 왕들 보면 태조 이성계가 파란색 입고 있고 나머지 왕들 빨간색 입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동청룡, 동쪽의 색깔이 푸른색이야. 그래서 이성계가 푸른색 골룡포를 입었다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골룡포는 중국의 황제만 골드, 황색을 입고요. 나머지 주변에 있는 제후국의 왕들이 빨간색을 입거든요. 뭐 그런 영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황색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황제다. 뭐 당시 중국이 이제 굉장히 혼란했을 시기니까 스스로 황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광종의 업적으로 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한 건요. 고려 광종이 아니고요. 조선시대 태종입니다. 태종.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왕건이고요. 고려의 왕건. 자, 사군육진을 개척한 건 이제 조선시대 누구죠?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자,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가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토지와 백성을 변정 개혁하는 임시기구를 두었다는 얘긴데요. 요건 역시 고려 말에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느 어떤 거 이렇게 딱 주고 그 시기를 묻는 문제 유형 하나 봤고요. 왕의 업적을 묻는 유형을 봤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인물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미국에서 유학했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죠.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공부했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선진 문물을 배웠던 최초의 국비 유학생.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유견문에서 또 나오죠. 그렇죠. 바로 유길준이 되겠습니다. 중립론을 주장했던 유길준. 자,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웁니까?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려면 조선학문이 안정이 돼야 돼요. 조선학문 안정, 조선학문 안정 이렇게. 그래서 문일평, 안재홍, 정인복 요 세 분이 조선학 운동의 대표자라고 그랬죠. 자, 중립헌원 주장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진공작전을 1908년에 지휘했던 거는 이제 이인영이라는 선비 출신의 의병장이었고요.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건 신채호 선생님. 자, 그리고 조선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 했다. 편찬을 주도했다. 조선어학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문 문제, 여기는 유길주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어떤 그 가에 해당하는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책과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고 그 사건의 어떤 키워드를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요. 영남의 유생 이만송 등 10,000명이 올린 연명상소의 대략에
방금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황춘시에 이게 유포된 것을 보니 머리털이 곤두서고 가슴이 떨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쓸개가 떨린다라고 해석한 사료집도 많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사료 엄청 많이 봤죠. 조선 책략이 됩니다. 중국인 주일청대사 황춘신이 쓴 책으로서 조선이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책략, 방략은 친중국하고 일본과 결연을 맺고 연미방하라. 결국 결과는 미국과 수교를 맺는 이 책의 조언대로 팁대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식민사관에서 편찬된 건요, 뭐 조선사랄지 반도사 이런 책들이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출간이 됐고요.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한 건 뭐 양반전, 허생전, 호질글에서 그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많이 썼죠.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이 많이 썼습니다. 동물의 입을 빌려서 인간 사회를 풍자하였다 그런데 이제 한말에 금수, 짐승들끼리 회의하는 금수 회의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묘사했다. 뭐, 별게 다 나왔네. 이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불렸었던, 요즘 좀 순위가 바뀌었는데 철로 역정이 되겠습니다. 철로 역정. 순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1위가 성경, 2위가 철로 역정 그랬는데 뭐 요새는 뭐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뭐 반지의 회장 이런 책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자, 조선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 책략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봤고요. 자, 이제 39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서간도고 여기가 연해주가 되는데요. 대략 만주와 연해주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는 상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는 연해주주고요. 연해주. 자, 연해주 주고 나는 일단 저희가 위치가 서간도인데 일단 만주 줄게요. 일단 만주 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가 상해거든요. 상해. 자, 옳은 거 볼까요? 자, 신한청년단이 결성돼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아, 신한청년단 상해인데요. 가 아닌데요. 자, 지금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연해주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 아,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 하와이거든요. 하와이. 지금 지도에도 없는 하와이 나왔습니다. 하와이. 박용만. 자, 납니다. 만주. 고종의 밀지를 받으라서 독립의군부 이거 국내거든요. 국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납니다. 만주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됐다. 만주 중에서도 서간도 얘가 정답이네요. 자, 4번 정답이고 신흥무관학교는 우리나라 독립군 양성소이자 성지 메카였지 않습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5번입니다.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돼서 요게 이제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연해주.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문제도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기 문제도 봤고 왕 문제도 봤고 또 사료를 제시한 책 문제도 봤고 여기는 이제 뭐 지역 문제 다양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대략 이런 유형들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수학이라는 학문과 달라서 국사는 기본 개념 내용만 알면 그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 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수학은 왜 기본 내용 요만큼인데 유형이 다양해서 기본 내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수분해 공식 다 외웠지만 원리를 알지만 못 푸는 문제가 허다한데 국사는 기본 개념의 양은 조금 되지만 유형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42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괜히 힘들게 공부하지 마시고 잘못하다가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재수하는 일 없이 아예 처음부터 첫 단추, 첫 걸음부터 전문가의 손을 잡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여기는 설민석 선생님과 함께하면 제가 쉽고 재밌고 빠르게 합격증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한능검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